그냥 나옵니다. 클릭하고 쓰시면 됩니다. 아두이노 환경에서 뭔가를 건드리거나 타이핑할 필요 없이 클릭만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 초심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전원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두이노를 사용하면서 어떤 것은 전원이 5V까지만 입력되고 12V까지만 입력되고 3.3V 어떻게 했더니 터지고 이러한 경험들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저는 벅 부스트 컨버터를 아두이노 나노에 통합시켰습니다. 따라서 1셀 리튬 배터리를 연결을 하더라도 다른 센서나 액추에이터를 구동하기 위한 5V 전원부가 구동이 되게 되고요. 12V 어댑터를 연결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3.3V 시그널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3.3V, 5V 이 두 전원을 편하게 한 보드에서 끌어 쓰실 수 있고, 전력 마진도 넉넉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작은 보드에 얹어져 있는 저 전원부만으로 4인치 LCD 모듈 정도는 충분히 구동하실 수 있는 전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키에서 여러분들께서 구글에 빅블 나노만 검색하시면 편하게 위키 페이지를 찾으셔서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전반적인 내용들, 예제들, 사용 안내, 그 다음에 관련 프로젝트들까지 모두 위키 페이지에서 찾으실 수가 있고요. 구매까지도 여러분들 흔히 쓰시는 서비스에서 구입 가능하십니다. 디바이스 마트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빨리 급하게 필요하신 분은 쿠팡에서 로켓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아, 기능 좋아, 뭐 쉽게 쓸 수 있어, 라이브러리 등록돼 있어, 예제들 볼 수 있어, 위키 페이지 있어. 그런데 이것이 내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느냐? 모든 설계 파일, 개발 자료, 커버 파일, BOM, 그리고 TCAD 설계 파일까지 모든 자료가 GitHub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통합하실 수도 있고요. 수정해서 다시 배포를 하실 수도 있으며, 심지어 이것을 직접 생산하셔서 판매를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완전한 오픈소스이자 완전한 오픈 하드웨어입니다. 누구나 판매하셔도 됩니다. 누구나 수정하셔도 되고요. 누구나 자신의 프로젝트에 통합하실 수 있습니다. 굳이 제가 판매하고 있는 이 판매 페이지에 가지 않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 빅블 나노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프로젝트가 아트메가 328P에 갇혀서 여러분들 손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로 무선으로 확장되어 여러분들 상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가 개발한 빅블 나노에 대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빅블 나노나 또는 저희 빅블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예, 손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저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산업용 자동화 장비하고 연결을 시켜보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통신에 필요한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는데, 그 프로토콜 중에서도 모드버스 TCP나 모드버스 RTU 같은, 모드버스 RTU는 이제 블루투스 통신에 사용이 가능하고 또 RS232C 통신에 쓰이는 프로토콜이고, 그리고 모드버스 TCP는 이더넷 통신에 쓰이는 그 프로토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하신 이 보드가 지원을 하는지 그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타깝게도 ESP32S3의 경우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하드웨어단에서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련해가지고 IO 핀 제어를 통해서 그것을 구현하려는 프로젝트들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그런 통신을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를 이 보드에 설치를 한다면 통신이 가능한가요? 예, ESP32 S3와 호환되는 그 어떤 라이브러리라도 저 긱블 나노에서 구동이 가능합니다. 아, 예. 예, 그 긱블 나노는 최소한으로 변형을 가했습니다. 그 칩 자체의 기능을 뭔가 변형을 하거나 뭐 충전 기능을 넣는다거나 LED를 잔뜩 넣어서 네오픽셀을 구동을 한다거나 그러한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그 저 칩 기능 그 자체로서 사람들이 입문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ESP32 S3에서 구동할 수 있는 모든 라이브러리는 구동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아, 예, 손 들어주셨습니다. 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ESP32 칩을 좀 써봤는데 이게 이게 C3를 써도 이게 좀 따끈따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열이 생겨난다는 건 그만큼 전기를 쓴다는 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ESP32보다는 노르딕 세미컨덕터 NRF52 시리즈를 선호하는데 혹시 긱블 나노를 NRF52로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었어요. ESP32 지적하신 대로 ESP32 C3나 S3 또는 다른 ESP 시리즈들도 전력 관련해 가지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장점으로 말씀드린 버부스트 컨버터를 적용했다라는 부분, 이것도 전력 관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약점이 되죠. ESP32 S3가 전력에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전력이 줄줄 새는 칩 편리성이라도 개선하자 해서 이렇게 전력 효율을 깎아 먹으면서 이제 편리성을 추가를 했던 건데요. NRF 말씀 주신 칩이 우수하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가 충분히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가 최대한 풍성한 곳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두이노를 개발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ESP32가 선택이 되었는데, 만약에 말씀 주신 NRF 시리즈의 커뮤니티가 ESP 시리즈보다 풍성해진다면 저는 그쪽으로 넘어갈 용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ESP 쪽이 생태계가 조금 더 풍성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SP32 하면은 IoT로 많이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배터리를 넣기만 하면 사실상 들고 다니는 진짜 IoT가 될 수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확장 부분들도 추가할 예정이 있는지, 뭐 사이즈를 늘리거나 아니면 쉴드 형태로 좀 추가할 예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버부스트 컨버터가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디바이스가 되기를 희망을 하면서 ESP32를 사용을 할 거라는데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1셀 배터리부터 3셀 배터리까지 모두 사용해도 5V나 3.3V가 나올 수 있게끔 했던 것이 저 버부스트 컨버터가 채용이 됐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보드에서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은 충전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 배터리를 연결을 했었을 때 저는 원하지 않는 설계 방향은 이 보드 안에 충전 회로를 넣어두는 것은 저는 최대한 지양하는 방향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ESP32 아두이노 보드를 보면 안에다가 막 그 배터리 레벨, 그 배터리 전압 레벨을 읽어드리는 것부터 해가지고 충전 모듈, 전원 온오프 모듈 이런 것들을 모두 내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것은 아두이노 생태계를 파편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가능한 지양을 하고 싶고요. 다만 그런 배터리들을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V-in 핀에다가 연결을 했었을 때 배터리가 구동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바깥에 최대한 쉽게 그 배터리 관련 충전 회로들을 연결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한 것이
이 ESP32 긱불 나노 모듈의 설계 방향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은 USB 전원이 와서 이제 충전도 되고 펌웨어 업그레이드도 되는 그러한 설계를 희망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안타깝게도 V-in 핀을 따로 빼둘지를 못해가지고 그러한 설계에 있어서는 다소 좀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향후에 내년도쯤에는 업데이트를 해서 USB 핀을 핀이 아니라 패드를 아랫면에다가 추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개 더 그냥 의견 중 하나인데, 저거를 이제 배터리 아까 BMS 부분만 따로 빼고 거기에 전류 센서랑 BMS 기능 넣고 저 아두이노 그 긱불 나노를 꽂아서 지금 현재 배터리 양을 측정하는 것까지 키트도 추가하면은 이게 IoT 코딩 교육에서 엄청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도 그냥 얘기만 드립니다. 정말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쉴드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조언을 주시고 계세요. 하다못해 이제 디바이스 마트에서도 쉴드를 개발해서 함께 판매하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쉴드를 일부러 개발을 안 하고 있긴 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맥락에서 일부러 개발을 안 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흔히 사용할 수 있는 모듈들을 스스로 구성해서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쉴드를 찾는 것인데, 쉴드가 상상력을 확장시켜주는 유용한 도구가 될지, 또는 쉴드가 다른 상상력을 제한하는 어떤 가림막이 될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쉴드가 자칫 잘못 사용하면 그냥 긱불 나노 사가지고 쉴드 써가지고 모터 구성하면 그냥 되는데 내가 뭐하러 다른 아두이노를 찾아봐? 라고 생각하는 장벽이 되어버리지 않는 그런 가능성을 걱정을 해서, 저는 가능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이 모듈을 통해서 다른 보드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PCB에 ESP32나 아트메가나 NRF 모듈 같은 것들을 실장하게 되는 그러한 레벨업을 하는 그 단계에 있어서 그 한 중요한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어떠한 독점적인 생태계를 구성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쉴드를 만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실 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쉴드 없이 뭔가를 하겠다는 게 욕심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오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저의 자랑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긱불의 메이커 수대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